자, 엄청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계속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그죠? 당연히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4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int a 요거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데 4바이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몇 바이트니까? 얘가 4바이트니까 요거 보고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8바이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 4바이트, 얘 4바이트니까 총 8바이트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t 포인터 변수 이거는 몇 바이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요거 이렇게 붙어있으면 무조건 다 8바이트라 했죠. 캐릭터든 쇼트든 롱이든 뭐 다양하고 플롯이든 더블이든 다 8바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8바이트. 제가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썼어요. 얘는 몇 바이트? 1바이트죠. 그러니까 총 몇 바이트에 메인 함수 실행되는데 총 9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int AR3. 자,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일단 4바이트씩 3개, 일단 4바이트씩 3개를 확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4, 3, 10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RR은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설명 내에서는 그냥 8바이트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랑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뭐예요? 얘도 어쨌든 얘가 가리키는 게 뭐 int가 아니라 int를 가리키는 주소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int를 담을 수 있는 주소가 저장되는 거고, 그렇죠? 얘도 이제 int 담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12바이트 필요한 거죠. 12바이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뭐 12바이트 더하기 8이니까 20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은 총 몇 바이트 필요하다? 얘 몇 바이트예요? 얘 4바이트죠. 그죠? 그리고 20바이트니까 24바이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복잡한 수식도 필요 없다.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scanf 기억나시죠? scanf %d 여기다가 %size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게 있으려면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스캔F 쓰려면 스캔F 쓰려면 요게 그냥 붙이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바이트? 메인 함수 기준으로만 printf는 메모리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총 24바이트인 거죠. 그렇죠? 24바이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녀석들이 뭔가 내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printf가 실행이 되겠죠? 메인이 실행되면 메인이 누구를 찾아간다? 운영체제 찾아가서 뭐 받아와요? 메모리를 할당 받아옵니다.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rintf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printf가 실행이 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지금 누가 받아와요? 메인이 신경 쓴다 안 쓴다? 얘가 신경 쓸까요? 이거는 메인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메인을 위한 집이 있어요. 메모리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면 메인이 끝나기 전에 지금 printf가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printf가 실행되기 위한 공간이 여기 이렇게 할당이 되고 printf가 실행이 됩니다. printf도 내장 함수라 말씀드렸죠. 얘는 끝나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이랑 아무 관련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랑 아무 관련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24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써도 메모리 차지한다 안 한다? 메모리 안 차지합니다.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24바이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요렇게 써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이게 지금 안 되지만 이게 된다고 쳤을 때 지금 만약에 사이즈에다가
5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입력해달라 해가지고 5를 입력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5를 입력하면 여기 5 들어가겠죠. 그러면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할 거예요? 일단 얘는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그렇죠?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AR라는 몇 바이트? 얘 8바이트죠. 그쵸? 8바이트. 이해되실 거예요. 8바이트. 그 다음에 AR이 가리키는 배열은 몇 바이트? 지금 이 사이즈를 제가 5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4, 5, 20은 20바이트. 그러니까 32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이상한 점이 뭘까요? 자, 지금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했죠? 제가 운영체제를 찾아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운영체제를 왜 찾아가는지 아시는 분? 운영체제를 왜 찾아가요? 단순해요. 제가 변수라는 건 저장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장 공간은 어디를 말한다? 램을 말하는 거예요. 램. 그러면 램을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윈도우가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 즉 윈도우를 OS라 부르잖아요. OS라 부르고 운영체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맥을 깔았으면 맥이 여러분의 메모리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실행 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자, 다시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려면 운영체제를 찾아갈 때 실행 전에 찾아가나요? 실행 후에 찾아가나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실행하는데 뭐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배열 변수가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죠. 근데 메모리 관리를 누가 한다 했죠? 운영체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필요한데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 32바이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돼요? 실행 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돼요? 뭐 답변을 못해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으로 괜찮으니까. 이게 메인 함수 요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수라고 하잖아요. 변수. 이건 뭐예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공간. 그러면 메인 함수는 참고로 실행되려면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만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메인 함수가 누군가에 의해서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32바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다? 싹 다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오로지 운영체제가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기 전에 누구한테 찾아가서 메모리를 구걸하는 게 맞을까요? 그 독점하는 얘를 찾아가면 돼요. 걔가 누구다? 운영체제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그럼 실행되기 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실행 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걸로 공간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에 대한 설계일 뿐이에요. 이것만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실행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행되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기 전에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해놨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 있다?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정말 실행되기 전에 누굴 찾아가야 돼요?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메인이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녀석, 그러니까 밑에 보지 마시고 이렇게만 딱 찾아왔어요. 이런 녀석이.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실행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운영체제인 여러분이 얘한테 몇 바이트 주면 되죠? 4바이트 주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인트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안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런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찾아왔는데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실행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실행된 후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실행되기 전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int 사이즈라는 요 녀석의 값은 막상 실행이 된 후에 결정이 돼요? 아니면 실행이 되기 전에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요 사이즈에다가 8 넣을지 5 넣을지 10 넣을지 지금 아나요? 모르잖아요. 지금 고객이 뭐 입력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견적을 내보세요. 이 함수 실행하는데 견적 낼 수 있나요? 제가 이거를 3이라 할게요. 견적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쓰면 견적 나오잖아요. 인트 사이즈에 4바이트, AR이 몇 바이트? 4, 3, 10이니까. 그쵸?
16바이트. 그러니까 얘 일단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얘도 포함할까요? 8바이트, 뭐 20바이트, 24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견적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옵니다. 실제로 견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견적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여러분들 REPL IT로 옮겨가면 얘가 실행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C언어 표준 방법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막아놨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표준 C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얘를 실행이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일단 이거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거 실행이 안 되는데 왜 실행이 안 된다? 요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순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이다 후다? 실행된 후에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프린트프 숫자 입력해주세요 했어요. 고객이 사이즈 입력하겠죠? 그러면 고객이 사이즈를 5를 입력할지 10을 입력할지 20을 입력할지 지금 안다 모른다? 지금 자체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이 나와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맞춰보세요. 이거 견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보면 사이즈가 지금 4죠? 쉽게 해서 5라 할까요? 사이즈가 5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얘가 4바이트, 일단 4바이트. 그러면 이게 5니까 4, 5, 20에 28바이트. 그러니까 28바이트면 32바이트겠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사이즈가 5인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느는 뭐죠?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를 쓰고 지금 5를 썼잖아요. 그쵸? 대입연산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실행해본 결과 사이즈에는 지금 5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컴퓨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곱하기 2 했어요. 그러면 5이 10이죠? 사이즈에는 10이 들어가겠네 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순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이게 10이라는 걸 알고 5라는 걸 알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리 실행이라는 걸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간다? 운영체제를 찾아간다 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요거를 딱 실행해봐요. 근데 사실 운영체제는 요걸 실행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이즈의 값은 언제 결정되기 때문에 막상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지금 이거 5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이 사이즈에는 인트 사이즈에는 5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트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다? 실행되기 전이다 후다? 실행된 후예요. 이해되시나요? 실행된 후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이런 거 대충 눈치껏 해가지고 뭐 값을 그냥 넣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현대 컴파일러는 이걸 눈치껏 해주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컴퓨터가 사이즈가 5인 걸 모른다고? 정말 엄연히 말하면 이 사이즈가 결정되는 순간은 프로그램 실행된 후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 사이즈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보세요. 시합 define. define이라고 있다 했죠? 정의하는 건데 사이즈 5.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변수가 아니라 이거는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는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실행되기 전에 사이즈는 뭐다? 그냥 5인 거예요. 메인 함수가 이거는 엄연히 달라요. 요거랑 요렇게 쓰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건 돼요. 이건 됩니다. 문법적으로 일단 5를 써놨기 때문에 내가 사이즈 값을 5로 정의하겠다라고 지금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사이즈의 값은 실행된 후에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고객한테 몇 명 입력받을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동적 할당이 없을 때 우리가 정적 할당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관리하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스캔F 써서 %d 사이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즈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운영체제한테 퇴짜 먹습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이따구로 썼냐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다 맥스 사이즈를 할게요. 맥스 사이즈를 200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맥스 사이즈를 할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관리할 수 있는 사이즈는 몇 개까지? 지금 맥스 사이즈니까 요만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 200만큼 관리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200만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200으로 딱 정해놨는데 얘는 그냥 200으로 보시면 돼요. 200으로 정해놨는데 고객이 입력한 숫자가, 그러니까 내가 몇 개 입력할 건지를 고객이 정하는 건데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이즈가 뭐다?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입력받은 게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는 거는 어쨌든 고객한테 정중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려야죠.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스나프 사연을 알겠죠?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퇴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를 일단 깔끔하게 정해가지고 애매하게 찾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몇 명 입력할래요?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다 보면 단 한 명이 자기는 만약에 숫자 500명을 관리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봤을 때 지금 숫자 500명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맥스 사이즈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500명 입력하려는 그 사람도 허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가 와요. 우리는 700명 관리한대요. 그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70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누군가 1000명 관리한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0명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쓴 게 지금 좋은 걸까요? 누군가는 10명만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10명만 관리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 자기는 자기 회사는 숫자 많이 관리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왜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맥스 사이즈를 10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자는 한 명인데 사용자는 여러 명이에요. 어떤 사용자는 용량을 조금 쓰고 어떤 사람은 용량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 이 배열의 한계를 누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하는 내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뭐가 온다?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0으로 잡자니 너무 오바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특이한 사람이 자기는 600명, 700명, 800명 관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값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고, 근데 어떤 회원은 자기는 10명 또는 5명 아주 적은 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자니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러니까 동적 할당이 없고 오직 우리가 정적 할당으로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이 없었을 때, 정적 할당으로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